어제 잡수 HR 1편 역할에 대한 이해, 태도 이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2편을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근래 보고 있는 책은 이거예요. 초격차. 광고 아니에요. 네. 이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갖고 있던 책이 있다가 요새 이제 책을 슬슬 봐야겠다 하면서 보는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33년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 딱 해서 이거를 한번 봐야겠다 하고 쭉 보다가 이제 여기서 쓸 내용이 진짜 많아요. 컨텐츠로 할 만한 좋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번 주제는 그냥 하나, 소주제. 똑부와 똑개, 멍부와 멍개를 아십니까?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개,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자, 여기서 뭐가 최악일까요? 멍개. 멍개가 최악일까요? 멍개는 그냥 지 것만 안 하잖아. 멍청하게 안 하잖아. 가장 최악은 멍부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해봐. 이게 진짜 여기저기 다 피곤하게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나는 멍부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멍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주제는 요 사례를 멍부, 똑부 요거를 삼국지로 적용한 사례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삼국지 하기 전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대기업에 적합한 리더형은 뭘까요? 똑부, 똑해. 일단 멍은 리더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멍이, 만약에 당신의 상사가 멍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그 조직을 떠나야 해요. 멍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하여튼 똑부 아니면 똑개여야 되는데, 대기업에 적합한 리더는 의외로 똑개입니다. 대기업인데 똑부는 자기가 모든 역할을 다 관장하려고 해요. 마이크로 경영을 하려고 그래. 마이크로 하게. 이거 확인했어요? 뭐 했어요? 부지런하니까 하나하나 내가 똑똑해. 그럼 부지런하게 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가기가 힘들어요. 성장의 기회를. 그래서 이 대기업 같은 조직은 일단 인재들을 선발할 확률이 높죠. 똑똑한 사람들을 뽑을 확률이 높아요. 급여도 높고 복지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 채용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기업에 적합한 리더형은 똑개다. 미래의 통찰력은 뛰어나고 판단력이 우수한데 이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이거는 당신한테 맡길게요. 알아서 하세요. 검토만 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려면은 똑부면은 어렵겠죠. 부지런하게 다 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가까운 리더형은 똑개다. 어울리는 리더형은. 그래서 이게 다소 저 사람은 뭐 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똑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경직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편에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런 거를 했죠. 똑부가 있으면은 그 조직은 굉장히 수직적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갖고 일단 우리 삼국지에서 총나라, 유비관우 장비 적용을 해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유비가 제갈공명 말만 들었어도 이 삼국 통일은 총나라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었죠. 관우도. 일단 역량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삼국지를 보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역량이 이분들이 어떠한지. 일단 먼저 문이랑 무로 나눠볼게요. 문무. 이 머리가 좋은 사람. 제갈공명. 이건 말할 게 없죠. 제갈공명 다 알죠. 무, 싸움 잘하는 사람. 관우 장비, 말할 게 없죠.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조자룡도 무가 뛰어나죠. 이게 역량이 이렇다라는 거죠. 유비의 역량은 약간 이건 물음표가 붙어요. 그냥 왕이에요. 그냥 대표야. 그냥 쟨 대표. 역량 있는 대표, 왕 이게 아니라 유비, 왕조.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품고 있다. 이건 큰 역량이다. 이런 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력자들이 있다. 이거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저번 편에 역할과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나쁜 예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제갈공명을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세 번째에 제갈공명을 모셔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넘버 2, 넘버 3, 넘버 2 관우랑 넘버 3 장비가 자기네들 이제 뭔가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서생 하나 이렇게 데려와갖고 우리보다 머리 위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배알이 얼마나 틀려요. 그러니까 이 둘은 자존심도 가뜩이나 겁내 센데. 그래서 일단 유비 같은 경우는 제갈공명한테
뭐 어떤 군사라는 직위를 주면서 역할을 주면서 이제 이 제갈공명의 말은 내 말과도 같다라고 했을 정도로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정작 관우랑 장비는 개겨요. 제갈공명한테 개겨요. 그래서 유비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갈공명을 겁박하거나 막 윽박을 지른다거나 이런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那他现在就发兵啊，去救我大哥呀！我看你是舍不得这张帅案吧？ 이게 현 사회로 적용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회사를 어느 정도 뭐 키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박사급 인력을, 실무 경력이 없는 박사급 인력을 내가 제갈공명이랍시고 데려온 거야. 근데 이제 실무진들이 막 경력 10년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실무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박사를 데려온 거야. 그럼 이제 실무진들이 뭔가 존중을 하냐라는 측면에서 관우 장비 같은 경우는 개긴 사례가 되는 거죠. 에이 뭐 실무를 알겠어? 박사가? 공부나 했겠지? 뭐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제가 저번 편에서 디렉터가 있고 팀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제갈공명이 디렉터가 된 거예요. 유비가 권한을 일임을 했죠. 그러면은 관우 장비는 자기네들 그때의 지위가 어쨌든 경험이 어쨌든 이걸 떠나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 해야 되는데 둘은 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개판나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답지 않은 체계였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예요. 관우가 또 뻘짓을 하는 거죠. 결국엔 관우의 죽음을 이르게 한 관우한테 그 정말 중요한 지역인 형주를 맡깁니다. 오나라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형주. 근데 이 관우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은 무에 있는데 문에도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자기를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 쪽에서는 똑부죠.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뭐 하여튼 잘하는 장군이죠. 근데 문 쪽에서는 전형적인 멍부거든요. 멍청한 부지런한 판단력이 아예 없는 그게 관우거든요. 장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비는 멍개고 멍청한데 게을러서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또 관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관우한테 형주를 맡기고 절대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아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지시를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는 머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전공을 세우려서 전투에 나갔다가 형주 뺏기고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速速调集精兵，我要亲自出战庞德，2日内定破曹军7路援军，攻取樊城。郡侯，你若把荆州精锐全部调走，荆州怎么办？无妨，东吴懂兵者无非2人，一个周瑜，一个鲁肃。2人死后，东吴只剩一群鼠辈儿，岂敢犯我荆州？现吕蒙就率数万水师屯于路口，一旦有警，荆州难敌呀！我有一策，沿江每20里造一座烽火台，每台50军士，一旦遇警，日举烟，夜举火，我半日之内便可飞马杀到。继承，这盘棋还没下完，接着杀。郡侯，我担心荆州真的失了。听说过望梅止渴吗？那是曹操惯用的伎俩。他们越是这么喊，我就觉得我们就越快攻破樊城了。曹操用这最后的伎俩给他的部下打气。落子吧。父亲，父亲！怎么？你没拿下东寨？不，父亲，荆州丢了。你胡说什么？
그렇게 이제 관우는 죽고 장비 같은 경우도 리더가 없고 이 멍청한데 게으르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부하들을 술 먹고 때렸다가 그 부하들한테 살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멍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비는 이제 멍부 리더가 돼요. 멍부 리더가. 왜 그러냐면 관우가 죽고 나서 관우를 죽인 쪽이 오나라거든요. 오나라에서 관우를 죽이다 보니까 이 분노에 차올라서 내 동생을 죽여 이래갖고 제갈공명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나라 쳐들어가지 말아라. 왜냐면 그때 위촉 오중에 총나라 유비에 있는 나라가 가장 유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고 쳐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제갈공명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 본인이 전투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성장시킨 게 본인의 역량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실제로 유비 같은 경우는 이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까지, 심지어 서서를 만나기 전까지 제갈공명을 추천한 사람은 서생서서였는데요. 단 한 번의 전투도 승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갈공명 만나갖고 승승장구하다가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나라에 들어갔다가 육손, 뭐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육손한테 처참하게 발려요. 禀报主公，关将军在樊城正在与曹军激战。哪知那东吴吕蒙突然袭击了荆州，关将军腹背受敌，被曹军突破了营寨。关将军负伤退到了麦城，哪知遭到吕蒙围攻，他怎么了？阵亡了。我二弟他……主公，关将军确实宾天了，头颅被吴将斩下，官兵周仓一并战死。把他轰出去！不可能！我二弟天下无敌，只有他杀敌的份儿，怎么可能被敌人杀呢？让他退下！我刚才还看见他，不可能。主公，主公，朕亲自撰写，发无檄文。至于秦密，暂且押入牢中。待朕伐吴归来，再行发落。东吴特使程炳奉孙权之命前来见驾。在下奉吴侯之命前来请求皇叔罢兵议和。此行吴侯给皇叔带来了2件礼物。什么礼物啊？皇叔的仇人，杀害翼德将军的叛贼范江、张达。听令，拿下来时，与范江、张达一同斩首，以祭奠武帝翼德在天之灵。诺。陛下，古有成立，两军相战，不斩来使。我对孙权之恨超越古今，今日我偏要斩使示威。退下，斩！诺！皇叔饶命啊！皇叔饶命！皇叔饶命啊！陛下！陛下！吴军突然发起火攻，火势太大了，三军已经大乱了。火攻？是啊，我军营寨结扎于林间，秋高物燥，烈火急燃。末将赶来护驾时，看见周围百里所有的营寨都变成一片火海了。拿我剑来！陛下！陛下！陛下！陛下！陛下！陛下，快走吧！陛下，
그렇게 이제 유비도 끝이 납니다. 제가 요 사례를 왜 드렸냐? 멍부와 멍게, 똑부와 똑게, 요거를 일단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의 그 역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번 편과 이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한 조직 내에서 저 리더가, 저 제갈공명이 내가 납득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제갈공명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바득바득 우겨서 다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되면 장비랑 관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일단 가볍게 유비관우 장비 사례를 들어봤고요. 조자룡 얘기는 안 했는데 조자룡은 무가 뛰어나다고 했죠. 스타트업으로 치면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가 관우 장비가 아니라 조자룡인 거죠. 이 조자룡은 전형적인 똑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더를 내려, 예를 들어서 유비의 아들을 구해라, 아기를 구해라 하면 막 혼자 전장 뛰어가고 구해오잖아요. 수행력이 뛰어난 거죠.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능력이. 그리고 송건의 매부로 오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유비가. 그때 이제 주유가 유비를 죽이려고 해요. 그걸 알아챈 이제 제갈공명이, 주유는 제갈공명 손바닥에서 돌다가 죽었죠. 이건 보내고. 하여튼 그걸 알고 조자룡을 보내요. 갈 때 이거를 열어봐라, 이거를 열어봐라, 이걸 열어봐라. 만약에 관우 장비였으면 진즉에 열거나 그거대로 안 했어. 근데 조자룡은 그거대로 제대로 수행을 해서 유비를 또 구해와요. 그러니까 수행력이 뛰어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가, 유비 관우 장비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조자룡이랑 다 망해갈 처지였을 때 조자룡은 묵묵히 언젠가는 모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자룡이 가장 오래 살았고 이 중에서 되게 길이길이 남는 충신이 되어 있는 거죠. 오점이 없는 거죠. 요거과 관련해서 제가 이 똑부 똑게 이거를 스타트업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기 스타트업에는 똑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똑부 직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 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표가, 창업가가 있어요. 똑 부려야 돼. 일단 멍이면 안 돼. 이게 멍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기업과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과, 이게 아마 리더가 똑이냐 멍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게 있을 거고, 일단 초기에는 부지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 분야에 관여를 하고 직접 내 손으로 읽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창업가가. 그래서 똑부. 근데 그러다가 제갈공명 같은 직원을 얻어, 파트너를. 초창기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 영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임을 하고 똑개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갈공명과 같은 분이, 조자룡과 같은 분이 합류해 주신다면 저는 똑개가 되겠습니다. 똑부에다가 리더는 똑개가 되는 게 좋다, 흐름상. 어떤 인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팀원들 같은 경우는 그 멍부, 멍게 개념을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메타인지. 제가 이제 채용도 해보고 일을 해보다 보니까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이거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메타인지, 내가 이 흐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날짜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라는 이 문제인식을 못 갖는다면 이거는 멍쪽에 가까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원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똑부, 굉장히 능동적으로 조자룡처럼 지시가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지시가 있을 때 명확히 잘 수행하고, 절대 그 지시와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뛰어난 똑부인 거죠. 这也不行，那也不行的，难道眼睁睁看着大哥一辈子做人家阶下囚啊？不是行不行，我看是有人别有用心吧。云长不能那么想。眼下，主公的处境危险，可荆州的处境更危险。我沿途回来，看见东吴往巴陵不断运兵运粮，随时都有西进的可能。主公把荆州交予军师与二位将军，大体应该京城团结才是。 이 역할에 대한 이해, 실행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예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른 삼국지 주제라든가 다른 예시, 또 다른 주제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